진료실에서 정말 많이들 물어보고 또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설명드리는 이석증의 잘못된 상식에 대한 내용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빙빙 돌지 않는데 이석증이 맞나요? 이석증 약 먹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달째 왼쪽으로만 자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석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풀고 불필요한 고생을 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외래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은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매일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고, 특히 이석증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석증은 이렇게 림프액만 있어야 하는 방구리관에 옆 공간에 있어야 할 이석이 잘못 들어가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석이 이렇게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10바퀴, 20바퀴씩 도는 것처럼 빙빙 돌면서 어지러운 현상이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정말 흔해서 어지러움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런데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석증을 진단해준 담당 의사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진료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단 하나의 연구로 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사들마다 지식이나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건성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상황에 따라서 간단하게 약 치료만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절대 오른쪽으로 누우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평생 재발한다고 겁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석증 치료 지침에 근거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역시 시청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 빙빙 돌지 않으면 이석증이 아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들 보세요. 선생님, 저는 빙빙 돌지 않고 그냥 어질어질한데요. 이석증이라고 해서 모두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이 어느 방구리관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붕 떠오르는 느낌, 배멀미 같은 느낌,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 심지어 그냥 멍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석의 양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방구리관을 이렇게 살짝 뜯어낸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석이 보입니다. 이석 덩어리를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수백 개 이상의 이석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석이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백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있어서도 그 매번 이석증마다 들어가는 이석의 양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석이 들어가면 이 물살의 흐름, 림프액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한 어지럼이 생길 거고요. 이석이 이렇게 몇 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림프액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어지럼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석의 양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는 빙빙 돌지 않으니까 이번엔 이석증이 아니야, 다른 원인일 거야, MRI 꼭 찍어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디오 안진 검사가 정상이면 이석증이 아니다.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정상이래요, 그런데 계속 어지러워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뒤로 눕히면서 시행하는 체위 변환 비디오 안진 검사의 진단율은 100%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서 눈동자의 떨림을 관찰해서 이석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체위 변환 비디오 안진 검사가 진단율이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석이 이미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받으러 오시는 동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할 때 이석이 특수한 위치에 걸려 있어서 마침 그때만 이석의 움직임이 유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세한 이석증의 경우 주의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지 않으면 이석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전형적이면 그날 다시 반복해서 검사하거나 며칠 후에 다시 검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이석증을 완전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석증 회복기에는 안진 검사에서 더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증상이 남아 있다면 검사가 정상이라도 이석증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오해, 검사에서 안진이 보이면 무조건 이석증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석증의 안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진, 안구진탕, 즉 눈떨림이 나타나는 질환은 이석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에서도 자세 변환 시 안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뇌경색, 뇌출혈 등 일부 뇌질환에서도 체위성 안진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진의 양상입니다. 이석증은 보통 1분 이내로 지속되고 특정 방향으로 눈이 튀고 자세를 바꾸면 또 안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무엇보다 이석 전복술 후에 안진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다시 간단하게라도 검사를 해서 안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편두통성 어지럼은 안진이 더 오래 지속되거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전형적인 후방고리관 이석증 안진입니다. 이렇게 상향 위로 튀면서 회전하는 안진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진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형적인 이석증 안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안진의 방향이 아까랑 다릅니다. 밑으로 튀는 안진이 관찰이 되고 좀 이제 결론적으로 꽤 오래 지속되는 안진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하향 안진 같은 경우에는 이석증인 경우도 있지만 이석증 말고 편두통성 어지럼이나 뇌질환에 의한 안진일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뇌 MRI 같은 뇌질환 검사를 하시거나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보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이석증이면 해당 방향으로 절대 누우면 안 된다. 제 환자분들 중에 석 달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이 완전히 굳어서 오셨습니다. 2017년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죠. 이석 전복술 후에 자세 제한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자세 제한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치료 성공률이 거의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세 제한 때문에 목 통증, 수면 장애, 일상생활 지장 같은 부작용이 더 생겼다는 거죠. 물론 치료 직후에 하루 이틀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몇 주, 몇 달 이상의 자세 제한은 일반적인 이석증에서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편하게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만 저도 이석증 치료하고 초기 한두 달 이내에 재발이 여러 번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싶어서 해당 방향으로는 주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 1, 2주, 2, 3주 이내로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난치성 이석증 치료 논문 중에서 머리를 높여서 자는 자세와 경추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을 비교했을 때 머리를 높인 자세에서 더 치료가 잘 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베개나 경추 베개는 되도록 피하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다만 그림에서 보듯 파란색 경추 베개를 이용하는 그룹보다 빨간색 머리를 세우고 수면을 취한 그룹에서 더 회복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되거나 잠을 방해할 정도로 머리를 높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이석증은 약으로 치료한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한 달째 이석증 약을 먹었는데 어지럼이 낫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약보다는 이석 정복술을 통해서 치료하긴 하지만 아직 간혹 약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석증의 표준 치료는 약이 아니라 이석 정복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료 지침을 보면 이석 정복술의 즉각적인 성공률이 많게는 80에서 90%에 달하고 잘 치료가 안 되는 타입이라도 40%는 넘습니다. 반면 약물 치료만 했을 때는 10에서 20% 정도밖에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심한 구토가 있을 때 증상 완화용으로 쓰거나 이석 전복술 전천치에 심한 어지럼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혹은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이 생겼을 때 어지럼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진료 지침에서도 보나링이나 디아제팜 같은 약을 무조건 투여하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석이 방구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이석이 빠져나올까요? 물리적으로 이석을 빼내는 이석 정복술이 바로 근본 치료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오해 정리해 드릴게요. 빙빙 돌지 않아도 이석증일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정상이어도 이석증일 수 있고요. 안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석증은 아닙니다. 치료 후 자세 제한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석증은 약이 아닌 이석 정복술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석증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이석 정복술로 대부분 빠르게 좋아지는 병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이 이석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로 불필요한 고생 없이 빨리 어지럼이나 두통, 이런 신경기 질환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